네, 안녕하세요. 늘천 복지연구입니다. 오늘 교육해드릴 내용은 욕창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르신 또는 환자분께서 한번 욕창이 오시게 되면은 치료도 어렵지만은 2차, 3차 욕창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시는 게 좋고, 욕창이 발생했다면 가이드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슬라이드를 넘겨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창이란 무엇일까요? 욕창이란 한 곳에 오래 물려 피부와 조직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부와 조직이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주요 발생 부위는요, 꼬리뼈.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실 거예요. 어르신 댁 가셔서 와상 상태에 누워 계신 어르신께서 가장 많이 욕창이 발생하는 부위가 꼬리뼈, 우리가 흔히 천골이라고 하죠. 그리고 엉덩이, 뒤꿈치가 그렇겠고요. 팔꿈치에도 욕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뼈에도 욕창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흔치 않지만 머리 뒤쪽, 뒤통수죠. 뒤통수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어깨 아래쪽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중간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욕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요하게 발생하는 부위를 말씀드린 것이고, 신체 어디에나 욕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창이 생기는 4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압박입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누워있는 경우에 압박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욕창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침대에서 끌어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침대에서 끌어서 이동하면서 어르신 몸에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로 인해서 욕창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비틀림인데요. 상체를 올렸다가 몸이 아래로 밀리는 경우예요. 어르신 보통 일으키실 때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고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는데, 들어 올리면서 어르신 몸이 뒤틀리면서 엉덩이나 이런 꼬리뼈 쪽이 살짝 까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이 욕창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습기입니다. 소변과 대변, 땀이 많으신 경우에 욕창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흔히 저희가 기저귀 착용한 어르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욕창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소변이나 대변이나 땀을 통해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욕창이 발생하는 내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단백질이나 비타민 C, 아연 부족은요,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부 재생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콜라겐 잘 알고 계시죠? TV나 유튜브 통해서 이런 콜라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르신들은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콜라겐 합성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령입니다. 어르신께서 노화로 인해서 피부 탄력이 저하가 되고,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원인은 고령도 있겠지만 수분 부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뇨입니다. 정말 무섭죠. 혈관 장애가 발생하는 당뇨 같은 경우에는 욕창이 발생하게 되면 욕창 케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장애입니다. 치매가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욕창이 발생했을 때 통증을 호소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보호자분께서도 욕창이 발생한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하니까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비 증상으로 인해서 와상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욕창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브라텐 척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교양보험 등급이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요, 어르신 상담을 할 때 이 브라텐 척도와 같은 욕창 위험도 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욕창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은 감각인지, 습기, 활동 상태, 기동성, 영양 상태, 마찰, 비틀림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총 6개 항목입니다.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점수를 볼게요. 1점은 매우 제한된다, 2점은 상당히 제한된다, 3점은 약간 제한된다, 4점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감각인지 같은 경우에 압박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 이 능력이 1점이면 매우 제한이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습기에 대한 것입니다. 피부가 습기에 노출되는 정도입니다. 요실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활동 상태는 보행 및 움직임의 정도입니다. 가동성은 스스로 체위를 변경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영양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음식 섭취 패턴 및 영양 공급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마찰, 비틀림은 스스로 움직일 때 피부 쓸림 발생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군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15점에서 18점인 경우에는 저위험군이고요. 13점에서 14점인 경우에는 중위험군, 10점에서 12점 사이일 땐 고위험군, 그리고 9점 이하인 경우에는 초고위험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욕창 단계별 분류와 특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상이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단계부터 4단계 그리고 미분류까지 분류가 되어 있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손상은 없지만 압박을 제거해도 붉은기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눌리는 부위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눌리는 부위를 살짝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위 변경을 강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는 피부 파열로 인해서 물집이 생기거나 얕은 구멍이 생긴 경우입니다. 피부가 살짝 까지면서 빨간 부분이 보이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감염을 가장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수분 드레싱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3단계는 진피층을 지나서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된 상태입니다. 조금 파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요. 전문 의료 서비스에 연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창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셔가지고요. 적정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단계는 가장 심하죠. 근육뼈, 인대까지 노출된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악취가 날 수 있겠고 진물 같은 삼출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해야겠습니다. 미분류 같은 경우에는 딱지 등으로 덮여 있는데요. 안쪽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딱지를 뗐을 때 안쪽에 고름이 차 있는 경우도 있어요. 딱지 제거 전까지는 단계 판정이 불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조기구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압 체크가 필수입니다. 너무 빵빵하게 하시면 안 되고 너무 공기압이 약해도 안 됩니다. 적정 공기압 단계수를 봤을 때 한 4단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막대형입니다. 초기에는 폼 형태가 좋고요. 욕창이 발전했을 때는 막대형이 더 좋습니다. 막대형은 막대가 교대로 부양을 하면서 미세하게 체위 변경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 변환 용어 같은 경우에는요. 라텍스 소재와 우레탄 소재가 있습니다. 라텍스 소재는 쿠션감이 좀 있고요. 우레탄 소재는 라텍스보다 조금 더 딱딱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세를 고정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창 방지 방석은 공기를 자동으로 주입하는 식 그리고 반자동으로 주입하는 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휠체어에 통상적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면서 좀 체크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매트리스 커버의 청결 상태를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름을 좀 체크하세요. 매트리스 커버가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름이 져 있는 곳에 어르신이 눕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피부가 눌리면서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커버나 시트는 평평하게 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욕창의 예방은요. 애프터케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소변 같은 경우에 피부를 산성화시켜서 조직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금 발생 시 즉시 세정하고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하나의 그 예방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습 관리입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하게 되면 미세한 균열이 생겨서 욕창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영양 상태도 떨어지고 수분도 부족하시기 때문에 피부가 상당히 건조하신 경우가 많아요. 자, 목욕 후에는요 자극이 적은 보습제를 충분히 도포하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마사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좀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재생의 필수 성분인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 육류나 생선, 달걀 그리고 콩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과 무기질인데요. 이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에서 가장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이 탈수는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요. 작은 압력에도 쉽게 손상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인 금기 사유가 없는 이상은 하루에 1리터 이상 수분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이컵 기준으로 봤을 때 7잔에서 8잔 정도가 좋겠습니다. 어르신 물을 드리면서 저희도 물을 같이 조금씩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욕창의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에서 저희가 욕창을 관리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0.9%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유는 생체 체액과 농도가 같기 때문에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100ml에 염분이 0.9g 들어있는 것을 0.9% 생리식염수라고 합니다. 이 점을 꼭 주의하시고요. 약국에 가셔가지고 생리식염수 구입하실 때 0.9% 생리식염수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예전부터 저희가 상처가 나면 과산화수소나 이제 포비돈, 빨간 약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발랐는데 과산화수소나 포비돈 같은 경우에는요, 강한 소독제이기 때문에 세균뿐만 아니라 상처를 재생시키는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세포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감염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시고는요, 일상적인 세척에 사용하진 않습니다. 자, 욕창 부위 세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생리식염수를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약 37도로 올려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 생리식염수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기본 가이드는 실온 보관입니다. 이 생리식염수를 냉장고에 만약에 보관하셨다 그러면은 따뜻한 물에다가 식염수를 좀 놔서 온도를 좀 올려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용량보다는 일회용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대용량을 구입하셨다면은 소분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처 부위를 세게 문지르지 않는 것이 좋고요. 주사기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데 35ml짜리 주사기 약국에서 팔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식구지 바늘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수압으로 흘려 내보내듯이 세척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엔 드레싱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레싱 종류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흔하게 일상에서 듣는 제품명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 필름이 있습니다. 욕창 1단계에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방수 및 세균 침입 방지에 쓰는 거고, 상처 관찰에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드름에 붙이는 그 투명 필름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약국에 가셔가지고 투명 필름 달라고 하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선택해서 받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드 콜로로이드입니다. 이 용어가 좀 어렵죠? 저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듀오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욕창 2단계부터 사용을 하고요. 진물이 좀 적은 경우입니다. 진물과 결합해서 젤을 형성하고요, 자기 외설을 유도하는 그런 드레싱인데, 듀오덤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듀오덤 엑스트라 틴이라고 해서 얇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GF라고 해서 두꺼운 게 있어요. 진물 양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물 양이 많으시면 두꺼운 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폼 드레싱입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많이 듣게 되는 메디폼이 그것입니다. 흡수력이 우수하고요. 쿠션 효과로 해서 압박이 좀 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단계에서 4단계까지 사용하고요. 진물이 많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하이드로 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창 부위가 꾸덕꾸덕해지면서 딱지가 생긴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건조한 상처에 수분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괴사 조직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듀오덤 하이드로 젤을 사용해서 상처 부위를 메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알지네이트입니다.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칼토스타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칼슘 소재입니다. 흡수력이 굉장히 넓고요. 지혈도 되고, 삼출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진물이 굉장히 많을 때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병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물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주변 피부가 짓무르고, 너무 적으면 상처가 말라서 치유가 멈추게 됩니다. 진물이 많을 때는 두꺼운 폼 드레싱을 선택하시고요. 건조할 때는 수분을 공급하는 하이드로 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창이 깊어서 구멍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공간에 알지네이트나 꺼즈 등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공간을 비워두시면 그 자리에 고름이 차서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욕창은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욕창이 일단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일단 의료기관에 방문하셔가지고 전문 의료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가정에서 욕창 치료할 때도 병원의 가이드에 따라서 치료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방문 간호나 가정간호를 통해서 욕창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가정 내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직접 케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욕창을 한번 발생한 부위에 2차, 3차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것이고요. 감염이 발생하면 사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욕창이 발생했을 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어르신의 몸을 자주 관찰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몸을 좀 자주 관찰해 주시면 좋습니다. 와상 어르신도 마찬가지겠지요.
추위 변경을 자주 해주시고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나 또는 자세 변환 연고를 사용하셔가지고요. 신체 어느 한 곳이 지속적으로 눌리는 것을 방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 관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분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은요, 늘참복종구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가정에서 어르신을 케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그리고 보호자분을 위한 영상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욕창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방문요양센터나 조야간보호에서도요, 욕창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실 때 이 영상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사용하시는 제한은 없으니까요. 교육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한 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참복종구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